원희 시기 어서옵쇼 스피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빵빠레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원희 시기 스피쇼 어서옵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하 자, 심은정님 말씀대로 대표님 오늘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방송 시작 전에 이미 158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박영식이 본인은 아닌데 부인과 잠깐 여행을 다녀온 뒤로 부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본인은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혹시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사실 박영식뿐만이 아니라 저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베트남에 4박 5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치민에 다녀왔는데요. 혹시라도 7월 중에 저희들이 뭔가 호치민 완전 정복이라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국민 앵커 백운기 앵커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동행했던 우리 직원 한 명이 어저께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저도 어제 오늘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요. 조금 약간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박영식에게 오늘 방송을 좀 맡기고 쉴까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한 수 더 떠서 박영식 앵커가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상문 PD와 정현철 기술감독이 마스크를 지금 꽁꽁 매고 저도 방송 시작 전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스픽쇼를 그대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먹고 단단히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방송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새로운 형식과 그리고 새로운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혼자서도 방송을 잘하는지 박영식에게 확실히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진짜 혼자 하는 방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실히 보여드릴 각오를 하면서 정치맨 본생리 이장 원희 그리고 스픽스의 대표인 원희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빵빠레 준비됐죠? 원래 빵빠레는 지금 터는 겁니다. 빵빠레 울려주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갑작스럽게 빵빠레가 나오니까 이제 스픽쇼도 대충 하는 방송이 아니라 바로 빵빠레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해놓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역시 국민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심판이냐? 각자 상상하면서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면 정신없이 무엇을 심판할 것인지 여러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꼬미엄니님 이장이라고 미스터님 이장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시인님도 이장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빵빠레 시간째 난다고 좀 똑바로 하라고 심은정님 올려주셨는데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강수민님 고맙습니다. 오셀 미바마 친구님 반갑습니다. HK님 미사송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얼로풍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방송 시작 전부터 영웅본색주 이윤발님 역시 대단하신 분. 사람들 많은 곳은 꼭 마스크 씁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500명 되기 전까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소개하면서 특히 해외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현님 말씀대로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열에 7명은 코로나라고 하니 정상은 심하지 않으나 그래도 코로나는 역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문생님 고맙고요. 갤러그님, 아이고 단독 데이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고 제가 좋은지 박영식이 좋은지 양자택일 오늘 해 주십시오. 자, 1번 정겨환, 2번 박영식. 여러분 좀 이따가 1번, 2번 올릴 테니까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의 탈락 여부도 오늘 스픽쇼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문 PD, 정현철 기술감독 열심히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1000명을 넘기면서 단독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역시 한계구나 이렇게 해서 한 500~600명에서 끝이 날 것인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 대표 첫 번째 단추 풀렸다고 하는데 어디 풀렸는지 제가 이거 풀렸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SK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잠궜습니다. 아이고 죄송하네요. 이런 건 우리 PD가 좀 봐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 인력이 부족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복장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316분이 방송 시작 5분 만에 들어오셨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주윤발님 오늘 방송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강수민님 1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좋다. 끝까지 가봅시다. 마이스트로님 허허허 재밌다. 박찬열생님 고맙습니다. 아로하님도 오셨거든요. 하이 서아 스픽스 하이 반갑습니다. 자, 가봅시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외국에 며칠 전에 호치민에 다녀와서 이 코로나를 이제 함께 확진한 우리 동료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거 내가 정말 크게 실수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인천공항에서 호치민행 아시아나항공을 목요일 밤에 타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마스크를 쓰고 가면 훨씬 더 나을 텐데라는 조언을 해주셨다면 꼭 마스크를 썼을 텐데 공항 가서 마스크 안 쓰고요. 뭐 별일 있겠느냐 이렇게 방심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약간의 감기 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치민에 아마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 딱 도착을 했는데 목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아닌지 뭐 잠깐 피곤했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의외로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감기약을 좀 먹었는데 저는 뭐 그다지 이제 상황이 더 진전되지 않았으나 우리 회사 직원 한 분은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영상 촬영하고 일정이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녔는데요. 그분이 딱 돌아오자마자 탁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스크만 썼더라도 이런 일은 안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요. 가능한 한 다중이용시설에 가셔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그것도 구사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꼭 쓰시는 게 좋다. 제가 어제 오늘 병원에 가서 여쭤보니까요. 무조건 다중이용시설에는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완벽히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면 무조건 예방 효과가 상당히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공항 가서는 반드시 써라. 비행기를 탔어도 써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던 게, 제가 제 동료와 저 역시도 확진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태가 된 것에는 내가 크게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다중이용시설에 가시거나 이러면 아무리 마스크를 풀고 다녀도 관계없다고 하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이 코로나에 처음 걸렸는데요. 처음 걸렸는데 어제 하루 정도 밤에 좀 아프고 오늘은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저도 한번 걸렸는데요. 걸렸을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마 코로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몸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 걸리는 분도 그다지 과거처럼 힘들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면 좋겠다, 이 권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중에 완이님 기대 만땅으로 할게요라고 미사송님께서 무려 2만 원의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도 무려 15,000원의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어디 쓸지 오늘 방송 끝나면 우리 한상문 PD와 그리고
정현철 감독의 마스크 값으로서든지 차를 한다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막 마스크 안으로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시거나 다중이용시설 또 여러분들의 자녀, 친구, 가족들이 어딘가 떠날 때는 마스크 꼭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낭패 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포님께서는 오늘 작정하고 제 방송을 듣겠다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또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특별하게 지금 지상파 종편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으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따발총처럼 하고 있는 말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 약간 정신이 집중될 수도 있고 정신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 순간 한마음님께서도 무려 10,000원의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바람꽃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스픽스 댓글도 제대로 못 달고 슈퍼챗도 못 쏘지만 좋아요와 댓글은 남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만 주시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만만족입니다. 바람꽃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신지 모르겠으나 건강 회복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건강관리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들을 바람꽃님의 판단으로 딱딱 선택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 건강 비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빵빠레 준비됐습니까? 건강한 모든 스픽스 친구들을 위하여 빵빠레 울려주세요. 빵빠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빵빠레 들으시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흑장군님 말씀대로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왕나비님 코로나 그래서 시기님 못 나오심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시기는 나옵니다. 시기는 건강에 나올 거고요. 오늘 하루는 사실 우리 PD들과 제작진을 위해서 본인이 쉬겠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마이스트로님, 와니님 1인 방송 제법 잘 하십요. 이대로 쭉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인기 투표창을 어떻게 이게 이제 닫았습니다. 예. 저공비행님 저보고 제왕적 사회자라고 하시는데요. 자, 심은성님 말씀대로 심은숙님이시군요. 자, 빵빠레 맛있는데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빵빠레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눌 거는요. 약간 생뚱맞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 우리 사회가 비상식, 반윤리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요즘 윤석열 정권을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의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재밌게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인간의 원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란 국민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하느냐, 세 번째 좀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좀 더 모범적이고 애국적으로 사는 길은 진짜 없는가, 이따위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집단이 되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나쁜 집단이 되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빠뜨리면서 뻔뻔하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따지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없으니 정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한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하느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민초들의 이 마음 하나하나를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류혜옥님께서 대단하시네요. 15,000원의 슈퍼챗을 쌓아주셨는데, 정말 오늘 슈퍼챗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좀 작전을 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찌됐든 혼자서 하는 방송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스픽쇼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뭔가 의미를 남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픽스 초창기부터 구독합니다. 음혹한 요즘 스픽스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아, 신엠마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3만원의 슈퍼챗을 쌓아주셨는데요. 신엠마님은 혹시 한국에 계시지 않고 해외에 계시면 어디에 계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빵빠레를 조금씩 터뜨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자 지금 이제 511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안양, 포천, 그리고 충청도 청주,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 울산, 마산, 창원, 그리고 포항, 강릉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국토에서 제주도까지 포함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봐주고 계시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호치민과 다낭에서 있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계신 우리 분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도 있었고요. 캐나다 몬트리올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있었고, 일본에서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여러 지역에서 삿포로도 이런 방송을 우리 스픽스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모든 팔도 강성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픽스를 봐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정한 축하의 빵빠레를 보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빵빠레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빵빠레인데 YUCS님 여기는 베트남 히히. 노네임님 미국 뉴욕입니다. 63세신가 63년생이다. 뉴욕 반갑습니다. 어이고 영식이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주최 측의 농가 같은 투표도 있습니까? 자 박영식 앵커가 없는 틈을 타서 1번 2번 나눠서 하니까 다음 주는 우리 시기가 와서 본인이 직접 1번 2번 투표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음 하나님 영식이님 안녕하세요 했고요. 도님은 완이형 화이팅. 그리고 넥타이가 LED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하나엠님은 동경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어이고 TL님은 전 대표님 개그감 있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방송 형식을 좀 바꿔서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요. 오늘 처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실 거는요. 천공의 지랄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 백운기 국민 앵커 백운기 정치본색 진행하시는 앵커가 천공에게 점잖게 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일단 뭔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자료 영상 3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상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서천에서 한산 모시 축제가 열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다녀가고 다음 날 천공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천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경찰 간부까지 천공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군요. 천공이 뭔데 군수가 영접을 합니까? 그것도 부군수까지 이끌고. 군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천공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역 주민이 천공이란 분이 오셨는데 차 한잔 해도 될까요? 해서 차 한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군수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생방송 정치본색 진행됐는데 조금 전 방송 시작 전에 확인해 보니까 무려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었고요. 이 100분짜리 토론이 매일 백운기 앵커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그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공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루 전날 다녀가고 어저께 천공이 한산 모시축제에 갔는데 그것도 사실 여러분 딱 느낌 오죠? 정보 알고 공유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 가니까 뒤따라서 천공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숨어서 간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가서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말은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요. 자, 그랬는데 그 천공의 사진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찰 간부로 보이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서천 군수인데요. 이 사람이 김기웅이라는 사람이고요. 서천 군수로 당선되기 전에 그 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선은 고기를 잡는 어선이 아니고 물건 같은 거를 옮겨줄 때 평평하게 돼 있는 배, 뭐 이런 것들을 바지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바지선을 이제 사업장으로 삼아서 운영한 지가 이미 한 40년 가까이 되는 분입니다. 1986년도부터 저분이 사업을 한 사람이고, 이번에 수협조합장에서 이제 군수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름이 김기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김기웅 군수의 오른쪽이 부군수고 이렇습니다. 자, 저기에서 왜 천공과 만났느냐. 자, 하루 전날은 김건희 여사가 오고, 어제는 천공이 갔는데 군수, 부군수 그리고 경찰 간부까지 나서서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소식을 알고 계시면 한 번 더 놀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천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천공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우리 스픽스의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에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폭로를 했는데, 그때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이 대통령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그리고 육군 서울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어디가 대통령실터로 가장 좋은지를 직접 둘러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까지 동행을 했다. 그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뭔가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충분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한참 뒤에 이것을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김종대 의원은 한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 천공이 거기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공을 반드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십 차례 서울경찰청에서 출두를 요구했으나 천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갈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끝을 냈다. 뭐 이것이 이제 일단락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인데, 참고로 MBC 기자 임현주 기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한 참고인인데, 자,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갑자기 내가 지금 깜빡하고 있어요. 하여튼 민주당의 누굽니까? 우리 열심히 최강욱 의원실은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주 대낮에 압수수색을 했죠. 휴대폰도 뺏어갔죠. 근데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고, 이것을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는데도 천공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일어났고 천공을 결국 봐주기 수사했다고 의혹이 엄청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감옥에 잡아 넣든지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판을 내자고 해도 이 수사는 미적미적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김건희가 간 그 다음날 천공이 한산 모시축제를 가고 거기에 군수와 부군수와 경찰 간부가 동행해서 일종의 티타임을 했다. 자, 어떻습니까? 미사송님 말씀대로 동훈아 천공 압색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원짜리 인생 우리 삼양읍에서 보내주시는 우리 또 선생님은 지금 멧돼지 동물농장 나라인가 천공 무속인 나라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임님은 이게 법치국가인가. 그 다음에 요즘은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눈치를 보지 않는 이 천공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를 알고 있다, 대통령실이 비호한다 이런 거 다 치워놓고 천공이라는 자가 무당이든 무속인이든 아니면 정말 천기를 누설할 만큼 역량을 가진 사람이든 이 사람은 국민의 눈치 안 봅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 눈치를 좀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간 날 다음 날 일부러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눈치 보지 않고 완전히 개무시하는 행보도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자, 김건희 여사 어제 갔지? 내가 한산 모시축제 간다. 한번 봐라. 내가 이런 놈이야. 내가 이런 놈처럼 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 김종대야? 아니면 부성찬 국방부 대변인이야?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해? 개소리 하지 마. 나 이렇게 그냥 살 거야.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일부러라도 저 같은 평론가가 욕지거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두 번째,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조용하게 뭐 본인이 길을 전파를 하든 좋은 길을 거기에서 무슨 뿜어내든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엉터리지. 세 번째, 거기에 가서 어떤 작자가 인간이 이 군수를 나오게 했는지, 군수한테 이 사람이 직접 연락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군수가 거기에서 나와서 부군수하고 경찰 간부까지 앉아 있는 자리에 이 천공이라는 자가 같이 앉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실에 도움이 됩니까?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설사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공은 그 자리를 피하고 일부러 거기 회피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사진 한 번만 잠깐 더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시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설명하고 있고 군수가 옆에 들고 있고 경호원처럼 보이는 선글라스 쓴 사람이 앉아 있고 이거를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그래서 천공이 저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고 천공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이 행보는 눈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개무시하는 행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천공이 우리 국민들한테 경상도 말로 이렇습니다. 눈 치켜들고 딱 쳐다보면서 야, 내가 이런 놈이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것, 양해해 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기자로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왜 천공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손해를 끼치고 윤석열 부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거 방치하십니까? 라면 대통령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가 다 보장돼 있는 국가인데 뭐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반자유이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천공을 놓아주는 그 배우의 누군가, 천공의 이런 행동, 이런 것은 상식도 양심도 그리고 도덕도 아예 없는 집단이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국민이 개돼지처럼 보일 거니까, 반대자들이 개돼지처럼 보일 거니까 야, 너희들 한번 쳐다봐라, 우리는 이렇다, 그런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정춘기님 말씀대로 천공 지시사항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인님은 뒤쪽 선글라스 건이가 보낸 보디가드인가 참내라고 하셨는데, 진양님은 한산지자체 행사, 소곡주 생산, 막걸리 생산, 판매, 유통만 배워서 천공 스타일로 만들겠죠. 이렇게라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설에는 지금 이 군수가 원래 바지선 업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지선으로 사업하는 사람. 그래 천공 알아놓으면 여러 가지 좋을 게 있으니까 미리 지금 대통령 비선 실세니까 손 좀 잡아보자 누군가 제안을 했을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추정컨대는 그 서천군 일대에서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소개했다, 이런 이제 소문까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천공이. 나라가 어떤 꼴이냐, 나라가 개꼴이고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정말
참 한숨이 나오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일정을 알고 뒤따라가고 거기에 군수, 부군수, 경찰 간부가 앉아서 티타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접대, 대접 또는 응대를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천공과 그리고 서천 군수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누군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답을 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해명이라도 해라. 이 문제 제기하니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힘 아무도 없고 오히려 서천 군수라는 사람이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 해서 차 한잔 마시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서천 군민 여러분 군수를 찍었더라도 이런 군수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공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구체적으로 천공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이것도 꼭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서천 군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천공 앞에 줄을 서는 이제 단체장이 나왔어요. 부단체장도 나왔고 경찰 간부까지. 자,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뭡니까? 천공이 노렸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욕지거리 하는 것도 천공이 노리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욕이라도 실컷 해야 되겠고요. 그거 말고 천공 앞에서 저렇게 조아리고 이야기 경청하는 저런 거 뭡니까? 이제 전국 팔도강산 어디로 천공이 가더라도 잘 보여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정치할래요? 그렇게 정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천공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을 겁니다. 천공의 국정농단과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의 배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그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CCTV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군 잠료 공간에 갔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금 CCTV를 경찰이 찾질 못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받았던 그 영상만 다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는 천공이 없더래요. 그거 말고 몇 며칠 몇 시부터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그 왜 CCTV가 없겠습니까? 보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봐주기라는 이 의혹 제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서 빨리 사법 처리라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주든지. 미적미적 이게 뭡니까? 정말로 끔찍합니다. 하나 M님 말씀대로 이젠 천공한 데까지 머리 조아리다니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정치하겠다고 붙어 있으니 정말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신 분의 말씀이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장님 말씀 100% 공감할 거예요. 정말 이게 나라냐 싶네요. 욕 실컷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숨 좀 쉬게 살게요 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무려 2만 원 보내주셨는데 슈퍼챗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통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빠진 정권 분노합니다. 백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벌구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판 납작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는 YUCS님 베트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아 원미경님 저들은 이재명 쳐내고 국진당 민주당 내각제로 손잡고 할 것 같은데 소아 원미경님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YUCS님 서천 주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야? 왜 가만히 있나요? 저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란 들어서라도 응징하자 이렇게 지금 YUCS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 저 마음 똑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비윤리 반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폐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폐륜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국가에 대한 폐륜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천공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정에 끼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개 치고 다닌다?
이것을 용인해줘야 된다. 양해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이해한다. 이게 정상국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진양님 좋습니다. 계란 던졌습니다. 계란 던지십시오. 마음의 계란을 떠서 앞에 천공이 있다 생각하고 앞에 그냥 계란을 확 던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정상입니까? 정말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천공!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이 뭔데 서천군수하고 부군수가 나와서 당신 앞에서 차 마시면서 티타임하고 차담을 해. 당신이 뭔데? 국민한테 그런 자격 부여받았어? 진짜 부여받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할 때 진짜 육군참모총장 공간 안 갔어요? 육군 서울사무소 안 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정당당하니까 국민 앞에 그거 밝혀야지. 그래야 본인이 결백하다는 거 입증하고 문제 제기한 사람 사법 처리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해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오해받으면 집권당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대통령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윤석열 정말 무속인 믿고 정치하나 이 이야기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당신 입증해주면 되잖아. 우리 같은 놈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전에. 그거 입증해주면 되잖아. 안 하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이거 듣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산 모시축제에 김건희 여사가 그 전날 가고 본인이 그 다음날 가서 서천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경찰 간부하고 티타임을 해? 대한민국이 당신 거예요? 당신 나라야? 당신이 샀어 이 나라? 그렇게 막 가는 게 그렇게 돼? 정말 내가 분노가 치밀어서 욕을 평소에 잘 하지 않지만 오늘은 천공이 하는 행태를 보고 참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가라는 김종대의 쇼트 영상이 있습니다. 김종대 쇼트 영상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을 김종대 전 의원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의를 내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권력 구조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면 3당 체제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건 여당이에요. 그러나 더 센 게 있어요. 무당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세요. 주당이에요. 이렇게 3당 구성물로 이어진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친 신전이라 이겁니다. 이 권력이. 자, 김종대 의원의 쇼트 여러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3당 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서 주당, 무당,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당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여당, 무당, 주당 이렇게 다니엘라 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당 체제다라고 하셨고요. 한우기 님은 청년 이장이 있었으면 전 대표님 구속될 각이라고 할 듯 하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일부러 부추기는 우리 한우기 님 66년생 한우긴 선생님 이렇게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호식 의행님 주당은 뭐지? 대통령 술 좋아합니다. 폭탄도 좋아하고요. 요즘도 계속 마신다는 소리 들리고요. 그리고 진양님은 천공한테 물총에 먹물러서 확 쐈을 건데 너무 좋습니다. 진양님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들리고요. 아르다님 에라이 들어온 세상 김준현님 속이 울렁거린다. 시인님께서는 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부추기지 마세요. 너무 잘한다고 하면 제가 정신을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이런 어게 이게 나라야 라고 하시는 분은 어우 깊은 빡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또 다른 분은 제게 이렇게 글을 올려주죠. 야 이게 무슨 빡친당으로 바뀌었냐 이런데 스픽쇼가 아니고 빡친당이냐? 빡친당 아닌데? 이런데 별아님 와니님 최고. 우국중년님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공원 화살을 받으라 해서 화살 무려 5개를 픽. 아이 좋습니다. 자 우국중년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양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랑님은 속이 시원합니다 이장님. 그리고 초뺑이라고 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엘 로풍님은 경제니 외교니 안보니 국방이니 모든 걸 떠나 후쿠시마 방사능 핵 폐수 받아 두기는 전 인류에 대한 핵 공격으로 전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시 기시다와 공줄리로부터 전 인류를 사수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의 말씀 주셨습니다. 전진하는 정어리댐 와 오늘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동해바다님 와니님 너무 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보고 귀엽다고 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만듀님께서 무려 2만 원을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만듀님 처음 보는 인물인데 이렇게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주제 일단 넘기고요. 오늘 시간이 지금 오늘 너무 빨리 가는데 이제 주제 한 개 내지 무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뜨거운 열기로 이 방송에서 무려 824분이 제 혼자 방송을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 스픽쇼라는 프로그램의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그 제목하고 그림 같은 게 보일 텐데요. 그 제목을 우리 PD가 이렇게 이미 뽑아놨습니다. 웃지도 못한다. 울지도 못한다. 심판의 날 카운트다운 이랬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심판의 날 카운트다운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풀로 또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비도덕 몰염치 기득권에 맞서 성난 민심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런 불편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 장이 더욱더 멋지다고 해주시는 우리 골든 댕댕이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물부려님 진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열불이 나서 못 살겠네요. 못 살면 안 됩니다. 열불이 나더라도 기억하면서 반드시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기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송님 제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둥이아찌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영식이 어디 갔느냐고 찾는데요. 영식이 각시가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영식이는 괜찮은데 오늘 방송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데 영식보다 훨씬 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무려 지금 800분이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영식이는 코로나 아니고요.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 부인이 있어서 코로나 혹시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요. 묵주기도님은 어부가 바다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농부가 살을 포기하려 합니다. 국가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도 괴담 퍼뜨리면 사법 처리한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뜻과 동일하고요. 스픽스 커머님은 멋진 애처가라고 해주시면서 이 방송 처음 보는데라고 하셨는데 자주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식이를 기다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투표에서는 그래도 2번 영식이보다 1번 완이를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랑님은 빠른 완쾌를 기도합니다. 특히 영식이 각시님 저 얼굴 잘 아시죠? 빨리 완쾌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가정 일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래무어에서 선크림 구매로 스픽스 100만 정어리대 운동 동참하기, 스픽스 후원하기, 전화주문 가능하다 02-536-6008에서 하는데 방송 올라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죠. 지금 800분 정도 와 계신데요. 자연과 건강을 담은 천연성분 선크림 스픽스 글래무어가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2+2를 하시면요. 손선풍기를 주는데요. 손선풍기가 무려 10,000원 정도 하는 아주 고급 손선풍기를 거기에 스픽스라는 로고를 딱 넣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매일 지금 수십 세트가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과 건강을 담은 천연성분 선크림 스픽스 글래무어 네이버에 쳐보시면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힙 플러스 이 54,000원 무려 원래 저게 한 10만 원 넘는 건데요. 54,000원에 4개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손선풍기까지 글래무어가 특별히 스픽스 로고를 새긴 선물을
드리니 여러분 선크림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계속 스픽스 글래무어 선크림과 아이크림을 발랐는데 피부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아이고 제 광고 실력 괜찮습니까? 지인님은 글래무어 깨끗하게 발림성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스픽쇼 하는 도중에 지금 38만 달성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지금 이 순간에 스픽스 구독자가 38만 10명 빰빠람 빰빰빰빰빠라밤. 그리고 오늘 슈퍼챗도 현재 16만 원이 들어왔는데 빵빠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감사의 축하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축하의 밤, 행복한 밤, 여러분께 기대되는 희망찬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쌍욕할 때 쌍욕하더라도 또 즐길 때는 확실히 즐기는 스픽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스픽쇼가 빡진당을 너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스픽쇼는 스픽쇼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원맨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오늘 저녁 38만 10명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고 슈퍼챗도 여러분들의 정말 천금 같은 슈퍼챗 16만 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제 목이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잠깐 목이 잠기는 관계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가락 교정기도 지금 구매하셨다는 또 YUCS님 지금 백운기 앵커께서 발가락 교정기를 차고 계신데 뭐 생각보다 괜찮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스픽스 글래무어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좀 이따가 획기적인 제품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날이 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스픽스가 직접 전문 연구소와 함께 글래무어에서 토너와 로션을 만드는데요. 성인용이고요. 제대로 된 제품 선보이겠습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너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댓글 반응 뜨겁습니다. 민들레님 한잔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임금년유의 캔디님 오셨네요. 지각생 입장해 주셨고요. 한우기님께서는 저도 발가락 교정기와 글래무어 샀어요 해주셨습니다. ROCK님은 점잖은 분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잠이 확 깨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이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잠이 확 깬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SUB님 정경환 대표 좋습니다라고 해줬고요. 스픽스 글래무어 또 이 선한 목자님께서 이미 선크림 구매로 스픽스 100만 정어리 때 운동하자 이런 것들 쭉 올려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 김장휘님께서 또 무려 슈퍼챗을 2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피와 땀인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미셸님은 처음에는 정교환님의 우렁찬 분노의 목소리에 속이 시원했는데 자꾸 들을수록 웃기는 건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개그 코드도 있다는 것인데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러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항상 손잡고 나간다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캔디님 올만에 인사합니다. 미사송님 주셨고요. 추윤정님 오셨네요. 정계환 대표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장군님도 오셨군요. 완희 아저씨하고 언제 기회 되면 한잔 해보고 싶은 좋습니다. 저 한잔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 오셔서 스픽쇼 함께 한번 해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흑장군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에 방송 한번 하러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환영하고 손잡고 화이팅하고 건배사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활기차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한다는 진양님. 그런데 어떤 데는 슬프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방송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야 한다. 이유는 난 하나.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기왕에 만나면 열심히 만나서 가야 한다. 그리고 오늘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뭔가 이것은 내한테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뭐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다 읽고 가지를 못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 어느 땐 슬프다고 해주신 진양님 말씀에 하면요. 슬픈 것 슬픈 대로 느끼십시오. 그런데 그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슬픈 거 울고 욕하고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십시오. 왜 슬펐는지, 이 슬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무엇을 얻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슬픔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한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슬픈 것을 피하지 말고 바다한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양님, 저도 공감합니다. 슬플 땐 슬프지만 그래도 빠져나와서 당당하게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따지고 묻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면서 마지막에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는 적극적인 찬동일 수도 있고 정반대의 심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자.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집권 여당이 자기들끼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 자기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은 너희들 밑에서 빌부터 사는 거지떼가 아니다. 국민이 있어서 너희가 있고 국민이 있어서 대통령도 있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원래부터 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 하나하나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그 태산의 대표자를 너희들로 삼은 것일 뿐 너희들에게 주인 행세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 무질이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JHK님은 스픽스 반팔이나 조끼 같은 거 없나요? 예, 만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강수미님, 스픽스 100만 갑시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민들레님, 스픽스 100만 갑시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이거 너무 반갑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이 기자님, 네가 대통령이야 정말 부끄럽다. 저공비행님, 국민은 고용한 통치자, 국민이 자른다. 맞습니다. 자를 수 있습니다. 미셸님, 이곳 대구에서 매일매일 속 터져 답답한 마음으로 겨우 잠이 드는데 오늘은 정계환님 덕분에 속 시원하게 잠들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게 잠드시면 됩니다. 나라, 대통령, 부인, 집권여당 저거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캔디님 진행력 만렙 솔님도 오랜만에 글 주셨습니다. 울산인데요. 나라가 흉흉하나 걷다가 9시 넘어서 폭죽 소리가 폭격 아닌가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폭죽 소리가 폭탄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치가 개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판인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환 학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오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동환 학폭 아들이 가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며칠 전에 나 화해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걸로 끝났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학년이 다릅니다.
1학년 때 학폭이 일어났는데 2학년 때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1학년 학폭이 일어났는데 2학년 때 화해하는 게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의 부인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 2사람, 그 학교폭력위원회 열자고 했던 선생님 2사람 이름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지 신랑이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동아일보 기자했고 MB정부에서 홍보수석했고 엄청 잘 나가고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뭐 배우고 출세하고 힘있고 모든 거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 부인이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위원회 열자고 했던 선생님 2사람 이름 달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 없다. 화해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이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우리 아이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면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재구성하고 거기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친구가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 자체가 과잉 해석이 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너희들이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애를 그냥 아예 학교에서 퇴출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으로 이제 가버리죠. 사실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것. 그게 원래 기득권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2015년도에 학교 폭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울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당시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교사와 그 당시 하나고등학교 엄청 유명한 가지고 똑똑한 사람만 가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나와서 정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지금 이동관은 화해가 다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겠다 대통령. 이렇게 결론 난 거기에 다시 거꾸로 뒤집는 정언과 사실들이 나와서 오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동관 학폭이 가지는 그 기성정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학기 중간에 공고 전학을 시키게 돼서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관의 부인이 학교에 찾아와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선생님 2명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고 전해드렸으며 전경원 교사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아무도 위증죄로 고발되지 않았다. 학폭위 무마 과정에 이동관의 배우자, 김승유 이사장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는 2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행위 당사자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학부모가 어떤 자세로 이 사태를 직시하고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할 것인가 의지를 보일 때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머리를 300번 쥐어 박은 거예요. 책상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특히 이 부모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청와대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에 그리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이것을 낮은 자세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학폭위 열자고 했던 교사 이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애는 잘못 없는데 너희들 나를 개무시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좋다, 내가 힘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태도가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태도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기성정결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폭력으로, 아이의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3명이 다 나왔다. 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인이 인정할 부분은 과할 정도로 10배, 100배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또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0의 오해가 있다면 그걸 50 정도, 30 정도로 이해를 구하면서 이것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잘못이고 이것은 뭔가 크게 저희 탓으로 돌려주시더라도 내가 다 받아 안겠으니 그러나 이 문제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받고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직접 맡는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본인이 좀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도 부인을 동원해서 부인이 그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했던 교사의 이름을 안 것과 그 당시에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예 없었는데 당사자가 하회했는데 왜 이거 정치 공세를 만들어서 이걸 싸움판을 더 키워서 결국에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논쟁으로 삼느냐 이렇게 갔죠. 숨어있는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거기에 대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를 제쳐버리고 바로 정치쟁점화 시키고요. 정치쟁점화를 시키면서 이게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그 직이 가지는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것보다는 이미 진영 싸움판으로 몰아넣고 이거를 내 편이면 그냥 이해하고 내 편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히 인정 안 할 거니까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해서 갈라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싸움을 격화시켜서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이동관은 과거의 일은 이념, 신념, 사상체계에 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버렸죠. 날리면 바이든과 똑같죠.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날리면이라고 들으라고 강요하니까 국민의 30%는 그냥 날리면이라고 듣고 70%는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이라고 대통령은 결국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일은 모르겠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내 편이고 그 믿음을 갖지 않는 놈은 내 편 아니니까 너희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몰염체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고 이걸 가지고 자식 교육 일합시고 자식 교육의 성과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당당한 아버지 어머니로 학부모로 살아왔다는 것이 정말 공직자의 자세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정말 와, 이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공비행님 지들이 공작하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나 보니 이렇게 했고 꽁치님 오셨네요. 요즘은 이동관이 나와서 영어 때문에 전학 갔다고 하더니 이제 좀 전 영상에 교장이 권고 전학을 갔다는데 영어 때문이라고 참 이미 오래전 일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주셨고요. 백두사님 서픽스가 세상을 바꾸세요. 바꿔봅시다 같이. 우리 서친 여러분들하고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777분 럭키7 777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한무치 이동관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우국중년님 그리고 김한님 HN킴님은 그 애비가 그 아들 뻔뻔하기가 이럴 데 없네. 참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민경웃님은 독재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별하님은 이동관은 자식 교육도 못하면서 무슨 공직자를 하겠다고 뻔뻔하죠.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흥문해서 전하거나 저의 평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이면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생활 이렇게 10년 정도 하고 또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정치지망생들도 많이 만나고 또 기업인들도 만나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학자분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동관 같은 인물 유형은요, 원래 저나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경제적인 역량, 경제력이 다르다, 학력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릅니다. 자, 이 말 듣고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다. 저런 사람이 우선 공직자의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세상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있고 빽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힘있고 빽이 있는 놈은 똑똑한 놈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더 무시해도 크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원래 힘과 빽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딱 이렇게 고스톱치다가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뭔가 획득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더 선민이고 나는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정하게 힘으로써 제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DNA가 몸에 아주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양해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죠. 좋은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충분히 이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좋은 정치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도 국민을 잘 활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지 절대 그 사람들이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떠받들면서 살아갈 인물들이 아니다. 그런 지도자는 참으로 드물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평생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기자 생활하고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하면서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고 돈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잘 몸으로 배우고 익힌 사람은요.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입신양명과 본인의 권력 사유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윤석열 정권 이러나 저러나 국민 다수의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서 손을 잡고 국민을 양분시키고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거냐 이 고민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과 욕을 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개돼지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 돼 라고 착각하고 가는 거죠. 야당도 제 역할도 못하니까 국민들 욕해봐야 저 뭐 돌아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도움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가. 됐어. 그냥 이번에 방송위원장이야. 대신 언론 장악 확실히 해. 어떻게 할 거야. 언론 지금 너무 좌파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봐서는 기울어져도 우파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경향신문 출신 전북에서 국회의원 한 분 이름은 내가 차마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 좌파로 기울어져 있다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파는 모든 언론을 우파로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언론의 자유고 공정이다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최전방에 이동관 전 수석을 내세워서 역시 방송장악 하는데 무슨 아이의 학폭 문제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깔아뭉개면서 그냥 밀어붙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요. 그리고 동관이가 조국 딸 뭐라고 했는지 보면 미치겠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10원짜리 인생 무안군 삼양읍에서 보내주신 어르신이신데요.
자식이 아버지의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고요. 지금 이동관 아들이 이동관과 본인의 부인이 그냥 살아왔던 인생의 그냥 판박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 말을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사람이 이동관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가서. 아까 지금 방송 그 내용 보셨죠? 정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털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지만 어찌됐든 이동관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진 힘은 충분히 쓰려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진심으로 모범적인 공직자로서의 삶 또는 좀 많이 배우고 많은 힘을 가지고 경제력까지 확보하고 있으니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좀 모시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는 실제로 모범과 애국이 없다. 이것이 제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치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모범과 애국을 덜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경계하고 심판할 각오로 이들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 기준이 밑바닥 수준이 아니고요. 땅 아래 꺼져 있다. 국민이 보는 것에 대해서만 눈치껏 행동하지 국민이 보지 않는 것에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을 점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리사욕,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한 절반 정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절반은 공적 가치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공적 가치는 핑계고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몸의 99%를 바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덕 기준은 밑바닥이고 모범과 애국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민을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는 것을 이동관 자식 학폭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관과 이동관의 부인 그리고 그 자식은 세상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사회는 서열공화국이다. 돈 많이 가지고 돈 덜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을 서열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서열의 수혜자로 내 자식을 키울 것이냐, 내가 서열의 수혜자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냐라고 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권력을 맛본 뒤에는 항상 이긴 사람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좀 더 키우거나 양심적인 세상을 만들거나 좀 더 도덕적인 국가를 건설하거나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 이긴 사람 편에 서서 자기가 그냥 이익을 적당하게 나눠 먹으면 될 만한 이런 것들에 몸을 던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국민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국가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세상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마르첼리노님 말씀처럼 극악무도하게 사적 권력 남용 만행하는 이동관은 수사도 피한 피해자인데 또 공직자 권력욕을 못 버리고 있다라고 규정해 주셨듯이 송마르첼리노님 말씀처럼 원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다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경상도 친구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계급 사회에 살고 있고요. 이 계급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급을 깨기 위해서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 서열과 차별과 계급을 더 공고하는데 그게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오고 있다. 정말 국민을 사람으로 볼까요라고 하는 임금님 귀의 캔디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수저계급론이 되어서
정말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간다고 하는 흑 장군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지금 순간입니다. 자, 그 사이에도 우리 구독자가 무려 30명이 더 늘어가지고요. 38만 40명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요. 슈퍼챗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현재 28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정말 우리가 히든 카드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를 꼭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더 착한 보험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선호 대표를 만나서 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보험 상품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험 상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에 다들 가입하지만 보험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이게 보험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착한 보험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 주시면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010-7612-3303 이렇게 남겨주시면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험 여러분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우선 받아 주시고, 제가 더 착한 보험에는 강력하게 주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 상품 자체를 권유하지 마라. 원하면 제안해 주지만 절대 권하지 말고,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진심 어린 보험 상품에 대한 상담만 좀 해주고,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앞으로 필요하면 이분들이 더 착한 보험에 연락을 할 테니 무조건 상담만 좀 잘해줘라. 친절하게 진단만 좀 정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돈벌이 지금 수단이나 고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필요하면 보험 들 거니까, 더 착한 보험에서는 스픽스라고 이름을 딱 내면 상담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진심 어린 스픽스 가족처럼 우리 시청자들을 대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직접 본부장에게도 통화를 해서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스픽스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여러분 혹시 보험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상담해 보시고 아무런 부담 없이 전화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644-1236-010-7612-3303으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저 말씀 들었을 테니까 더욱더 열심히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광고 말씀드리고 제가 귀가 먹먹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귀가 상당히 먹먹해지고, 약간 비행기 타고 저 공중에서 8,000m에서 쭉쭉쭉쭉 내려갈 때 귀가 쫙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 안에 바람을 한번 불어 넣어서 귀를 좀 뻥 뚫어 놓고 방송 좀 시작하겠는데, 우리 한상문 PD가 약간 웃기는지 웃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코에 바람 좀 잠깐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귀가 한쪽만 열렸고요. 한쪽은 안 열리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송 준비했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용호 의원이라고 이름 이야기 왔는데, 어쨌든 이용호도 민주당 수박류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량이라고 막 보수 쪽에 너무 불리한 언론 환경이라고 해서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우국중대님 말씀인데 이퀄라이징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좌우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이님께서는 너무 세게 불면 눈 튀어나옵니다 했는데, 예, 제가 눈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1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쌓아가야 하니, 오늘 이 슬픈 현실, 안타까운 하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우리를 더욱더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지우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 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텐데요. 그 영상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띠게 화끈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보여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상도 친구님, 노무현 대통령 사랑합니다. 아, 끝내 눈물을 양세형님. 진심은 통한다. 스픽스 화이팅. 임금님의 캔디님. 아, 또 눈물바람. ASSPIRIN님.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는 다시 나오기 힘들 듯. 아, 눈물 난다. 금사놈들. 양세형님. 최선희 노장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심은정님 어제도 울었는데 아 구미시내 한지 건너 임대 민들레님 계란으로 바위치자 이 양반 이 왜 이래님 파라랑님 아 감동의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진양님은 언제 들어도 힘이 납니다. 아마 저 노무현 대통령의 500년 조선 역사 모난돌에 바위치기다 모난돌에 찍히지 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것은 아마 수천만 명이 저 영상을 봤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를 깨닫기 전에 저분은 저 얘기를 선지자처럼 하셨죠. 그래서 참 더욱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범님 한밤에 똑똑 눈물 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노 대통령 볼 수가 없어요. 눈물 나요. 아 저런 게 정상이잖아요. 이설 사모님. 그리고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투표한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노무현 대통령 해빈 사운드님. 그리고 노무현 같은 메시아에 의존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민주주의다라는 저공비행님의 말씀에 당당한 한 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들레님 대구는 대통령 제대로 뽑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이라고 투표한 처음이자 마지막 분이셨습니다. 심은정님. 이런 심은정님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은 한 인간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리움이 아니라 저분이 남겨놨던 말씀, 행동, 가치, 역사의식, 지도자의 자세. 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것이 공으로만 남겠습니까? 과도 있겠죠. 국민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남겼던 많은 흔적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저분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국민을 떠받들었으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범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하나 반드시 완벽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었던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아 저게 대통령이구나 아 저게 지도자구나 아 저게 더 배운 사람이 국민에게 해야 될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구나 이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몸으로 실천을 하셨죠.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그때는 가치를 몰랐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진짜 가치가 저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 말씀, 떠나시기 전에 남겼던 시민의 조직된 힘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아래에 계셨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책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이 실려 있다고 읽어주시길 권해드린다는 우국중내님의 말씀, 그리고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신 분이다라는 말씀, 돌아가셔도 영원히 사시는 분, 그 이름 노무현이라고 해주셨던 효범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마지막 장면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누가? 국민이 손맛 잡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진심으로 탄복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저희들 주제가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앞선 주제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오늘 주제를 다 다루지 못하고 무려 1시간 30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제를 다 다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우리 민경욱님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 잘 받아서 다음 주에는 스픽쇼에서 좀 더 많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장태님 너무 고맙습니다. 완희님 열정에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그리운 노장 노무현 대통령 그립습니다. 이장태님 그리고 민경욱님 이양반 외래님 최선희님 그리고 10원짜리 인생님 ASPIRI님 임금님의 캔디님 진양님 그리고 리얼로풍님 모든 분들 오늘 행복한 밤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픽스와 함께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쇼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한상문 PD 그리고 정현철 기술감독 저 완희 그리고 오늘 방송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기 앵커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모든 방송을 행복하고 희망차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